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박인숙입니다. 요즘 스타트업에서도 해고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 성과와 과제를 나누고 해고 없는 성장은 없다는 모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이야말로 혁신 없는 재창당은 없습니다. 당원 여러분께 먼저 송구한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정의당을 창당한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나섰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 리더십은 부문이나 일면식의 전문가가 아니라 당을 통합력 있게 총체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세대 공존의 리더십으로 당을 통합해낼 수 있는 박인숙, 진보정당의 집권을 위해 달려온 박인숙, 여러분들과 함께 혁신 재창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정의당의 혁신 과제로 비호감과 정체성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 중심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노동 정치로 혁신하겠습니다. 진보정당은 튼튼한 지지부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정체성이 흔들리고 지지부대가 없어졌습니다. 그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진보정당 초심으로 돌아가서 노동조합과 새로운 노동 환경 속에서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 문제에 다가가는 정의당을 만들겠습니다. 새롭게 연구하고 대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노동자 직접 정치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플랫폼 독점 체제로 인한 노동자들의 새로운 불평등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해서 정의당의 정체성과 지지부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최근에 급격히 당원들 내 배타적인 모습이라든지 갈라치기 하는 모습에 대해서 지도부가 함께 나서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것이 일단 당원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항에서 계속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최근에 민생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지역 내 거점을 통해서 당원들과 만날 곳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지쳐 있습니다. 즐겁게 모일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한데요. 어제 제주에서 조천분해가 매월 월 1회씩 플로킹을 하는 그런 사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다양한 북클럽이라든지 줍깅이라든지 낚시 모임이라든지 다양한 소모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모아주고 신뢰도 만들고 그다음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당활동이 시작해야 합니다. 어느새 비호감 정당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사실을 직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진단을 합니다. 한 가지는 지난 총선 시기부터 비례 선출 논란부터 그 뒤에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태도와 공감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를 비판하기에 앞서 솔직하게 원인을 함께 진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꾸 아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과 멀어지고 당원들과 멀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를 정확하게 보고 그에 맞는 우리의 진단을 하는 것이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쟁점이 있을 때 정의당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실수할 수도 있고 또는 당의 이익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네, 우리 당원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자리에 있는 두 명이 누가 될지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엔 두 명의 선출직 부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저는 선출된 두 명의 부대표는 한 명은 혁신 재창당을 담당하고 한 명은 지역을 돌며 총선을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지난 6기 지도부에 제가 부대표를 했었는데 사실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담당하기 위해서 부대표로 됐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의 이제 얼굴을 내미는 정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대표 선거 얼마나 치열하게 진행됩니까? 근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은 이후에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먼저 그 이현정 후보에게 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현정 후보께서는 만약 부대표가 된다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은지 일단 짧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세 때 그 이현정 후보님은 계속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엔 부대표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면은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통합력 있는 리더십이 되게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지역위원장과 지역구에 5번 도전을 하면서 지역과 공감되는 형성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 이현정 후보님은 지역위원장을 하신 적도 없고 지역구에 출마한 적 없이 비례만 계속 출마를 하셨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다음 관계 형성이 되는가 하는 문제고 기후정의 관련해서는 오히려 전문성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든 지금 위기에 맞서는 지도부의 역할은 이런 지역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공통적인 입장에서 풀어낼 수 있는 지도부가 지역을 같이 책임져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 지금 그 이현정 후보는 기후정의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강은미 의원이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이미 제출돼서 논의되고 있고 지역에서는 기후정의에 대한 조례 제정 운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정의법 관련해서도 이미 강은미 의원이 발의해서 부족하나마 통합해서 법이 제정이 됐다, 개정이 된 상태에서 오히려 당이 집중해야 될 거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금 강은미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에 힘을 집중하고 지역 실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짧게 얘기하시면 제가 다른 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기후정의법을 계속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고 그 내용이 한계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의원이 적극적으로 내는 법안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중 후보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자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비례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에 대해서 비례대표 사퇴를 주장했던 이들은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하면서 당을 반여성주의 친민주당 노선으로 바꾸려는 시도다 하는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찬반을 떠나서 당원들의 40% 이상이 찬성을 했었던 일이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모멸감을 느꼈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원들이 느꼈던 이 감정에 대해서 그래도 당을 전체를 총괄하겠다는 부대표로 나온 이 시점에 사과하시고 넘어가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투표는 어떻든 찬반을 떠나서 당원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부는 그 문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이 과정에서 당원들 간의 분열과 그 다음에 서로 불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중 후보는 그 2024년 지역구 출마한다고 계속 발표를 하시고 그게 이제 지금 컨셉으로 지금 얘기를 대고 계시는데요. 저도 5번 지역구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강조되는 게 왜 그러는지 저는 좀 잘 이해는 좀 못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분 빼고는 대부분 지역구에 여러 번 도전하신 부대표 후보들인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하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과연 우리 당이 지역구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구 돌파를 하고 하겠다 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 대안으로 지역에 거점을 마련을 해야 한다. 제가 민생본부장을 맡았을 때 민생센터를 만들자고 했을 때
다 엄두를 못 냈어요. 근데 제가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당원들과 함께 민생살림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원을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는 엄두를 못 내지만 우리 지역 내에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걸 저는 이번에 확인을 했고 그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거점을 만들어내고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기중 후보님이 유세 때 얘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혁신해야 할 지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비례중심 정당이 되고 지역구 돌파 정당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엄연한 현실은 비례 의원의 진출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정당입니다. 그랬을 때 이 비례 의원들이 어느 날 슬쩍 나타나서 아무런 검증과 준비 없이 비례 의원이 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기중 의원님은 비례 의원들을 약간 뭔가 소홀히 하는 이 부분은 오히려 또한 그 부분이 투명하게 준비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비례의원으로 출마하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대신 우리가 지역의 헌신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그 시대의 전략적 의미를 고려해서 우리 당원들이 제대로 공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칫 비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척 투명인간처럼 취급되는 것은 사실은 졸속적인 비례 선출 과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붙이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기중 후보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는 비상구 시즌2를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노동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플랫폼 노동의 비중들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혹시 짧게 정의당 비상구 시즌2를 한다면 어떻게 나는 준비하겠다 하는 구상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웅도 후보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2003년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하고 먹거리 운동과 GMO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 운동이 우리 당에서 아직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박웅도 후보님의 역할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농민들과 결합력이 되게 취약한 상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구상을 갖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제 여러 번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그런 실천을 당에서 꼭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농민 운동도 도시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속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먹거리 운동이 중요한 문제이고 도시의 소비자와 함께 그리고 우리 당내에도 많은데 생활협동조합 이런 데와 연계하면서 좀 확장성을 도시와 농촌,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확장해 내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공정사회에서 우리는 평등의 사회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생활상의 불안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웅도 후보님이 농민 기본소득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 전반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의당이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반적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의당이 재검토하고 정의당 방식의 지금 고용 없는 그런 노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도출되고 있고 그 산업이라든지 노동의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부결은 됐지만 지역위원장들을 전국위원회로 결합시키는 문제를 제안을 했고요. 저 역시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혁신을 얘기하는데 항상 구체적인 문제를 바꿀 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수가 모여서 논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로 반대하는 논리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비상한 시기입니다. 비상한 시기는 지도부뿐만 아니라 저는 시도당 지역위원장이 함께 이 사태를 함께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요한 결정을 하는 전국위원회에 지역위원장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집행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한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와 함께 우리 지금 지역위원장님이 100여 분 정도만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위원장을 좀 우리 당의 중심으로 세울지 좀 추가적 의견을 짧게나마 듣고 싶습니다. 그간의 비례 선출 방식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맞물려 있잖아요. 그 비례 의원을 한 번 한다는 거는 엄청난 사실은 도움을 받고 그 발판을 이용해서 우리는 지역구에 돌파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왜 실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당내에 그 오랫동안 활동이라든지 지역 내에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도 진단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니, 이것만이 저는 아니라고 비례 그랬을 때 선출 선거 방식에 예. 대해서 말씀드린 그래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동안의 비례 선출의 문제 중에 핵심적인 문제는 지역이라든지 정치할 준비를 하지 않는 분들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문제라고 죄송한데요.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네.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예, 저는 여러 가지 다면적인 평가의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부분에서 그 시대에 요구되는 전략적인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누구처럼 100%를 전략 공천을 하겠다. 이러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기본은 당원들의 선출을 기초로 하되 각각의 그 요구되는 그 활동과 그 다음에 그동안의 성과, 그 다음에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고 그에 따르는 적절한 가산점 이런 부분들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지역구에서 도전하신 분들을 가산점으로 하는데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론은 뭐냐면 네. 현재 당원 투표를 중심으로 하되 다양한 우리의 그 합의점에 맞는 가산점 제도와 평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의 페미니즘 정치가 결국 그동안 뭐 태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뉘앙스로 읽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옳은 일이라도 정치의 영역에서는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과정과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공감하고요. 예, 구체적인 예. 사례를 말씀해 그랬을 주십시오. 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네네. 우리가 조문 문제라든지 아니면 당내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그런 공감을 형성하는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정당은 세력의 힘을 만들어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 정치의 재구성 그 문제를 저는 준비된 여성들의 기회의 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네네. 그게 부족했다고 이 생각하고요. 부분은 제 질문에서 예.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 전직 지도부로서 총사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혹시 뭐 이렇게 평가라든가 소회 뭐 말씀해 줄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퇴 이후에 지역에서 다시 당을 일구자는 그런 의미로 사실은 민생살림연구소도 만들고 플랫폼이나 노동법 관련한 공부 모임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최근에 당원들이 탈당을 하고 또 서로 간에 되게 반목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저는 대의원대에서 혁신안으로 채택된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 당 예를 들면 그 비상시기니까 대표에게 정권을 주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오히려 혁신의 방향에서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도 책임이 지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우리 당을 같이 살리는 역할
그 속에서 이제 제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통합력과 총체적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그 리더십을 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해 갈 건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민생사업 담당 부대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고리즘 TF를 통해서 플랫폼 독점 체계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간 과정에서 사실은 더 진전시키지 못하고 지금 임기가 마무리가 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출 과정은 되게 지난한 속에서 선출을 하지만 이 부대표들이 그 당내에 책임 있는 역할에 개입하는 거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선과 지선을 열심히 해보려고 지난 6기 부대표를 했었는데 기획단 회의도 결합하지 못했어요. 대표님이 이제 인사권이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역할을 7기에서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새로운 유형의 갈등, 농어촌 태양광 풍력시설, 이 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진보정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이제 민생연구소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갈등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다큐가 있어서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지금 시대는 옛날처럼 단순하게 선과 악이 구별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각각의 이제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고, 그랬을 때 정치의 영역은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 이제 농지를 잃어가는, 그 다음에 주체가 아니라 하나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농민들의 그런 절박한 모습들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문제의 갈등은 풍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그 대상과 그 지역과 서로 토론을 통해서 조율해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과정 속에서 오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해법은 저는 거버넌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해관계자와 그 다음에 시민과 그 다음에 행정과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풍력 발전소를 세워야 하고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의제를 만드는데, 그랬을 때 어떠한 곳을 해야 되느냐, 그게 농지를 말소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협의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에너지 문제는 되게 분권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갈등들을 1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이해와 의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숙 후보님이 혹시 이제 이를테면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연대 임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정의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논쟁과 논의, 연구는 무척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문제 중에 특히 이해관계가 걸리는 문제, 그 다음에 주체들이 대등한 관계를 형성한 속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것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그것을 합의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과정, 그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매력과 힘은 낙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철저하게 혁신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으로 이 과정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 할머니가 되더라도 저의 정체성을 진보 정치인으로 규정하고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정의당의 최대 브랜드는 정의당입니다. 당명을 제외한 혁신 재창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당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명 개정은 분칠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내용 있게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긴 안목의 혁신 재창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튼튼한 지지부대가 필요합니다. 노동으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일부터 정의당의 시작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위기에 강한 박인숙입니다.